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사실 자동차로 따지면 사이드미러가 없는 폭주하는 차예요. 그냥 경주용 차량인데 사이드미러가 없어요.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주가 지수가 어느덧 2400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래 3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2200 갔다가 2200 밑으로도 한번 빠졌었죠. 빠졌다가 한 2400 정도 지금 와 있는데 저는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 정도 빠지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도 완전 망가진 친구들이 좀 보여요. 그러다 보면 이런 투자자들이 제 주위도 그렇고 다른 온라인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PBR이라는 거에 갑자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코스피가 쫙 빠질 때 코스피 PBR이 0.8배면 바닥이다, 0.7배면 바닥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개별 주식에도 PBR을 들이대는 경우가 좀 생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잣대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사실 자동차로 따지면 사이드미러가 없는 폭주하는 차예요. 그냥 경주용 차량인데 사이드미러가 없어요.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냥 뒤는 상관없어요. 과거에 돈을 벌었고 잘 나갔던 간에 앞으로 이 회사가 돈을 벌까 말까에만 집중을 하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 이 사람이 돈이 한 10억이 있대요. 우와, 열심히 모았나 보다, 아니면 유산을 받았나 보다, 증여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차가 보니까 롤스로이스예요.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들겠죠. 기름값도 많이 들고 한번 사고 났다 하면 몇 천만 원씩 들고, 롤스로이스에 입고 다니는 건 전부 명품이에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직업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물려받을 자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는데 직업도 없고 그냥 돈만 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랑 만나면 미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딱 보니까 집은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의사 자격증도 따고, 아니면 대기업 들어갔어요. 열심히 재테크 공부도 하고 소소하게 크게 채널 유튜브 구독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당연히 하고 싶죠. 미래가 창창하고 밝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과거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미래를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을 사귈 때도 그렇습니다. 저 친구 진짜 옛날엔 착했는데 지금은 악마야. 뭔 소용이야. 옛날에 착했으면 어떡해. 그 사람이 지금 흑화했는데, 흑화해가지고 나쁜 놈인데 저 친구 옛날엔 착했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깡패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했는데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정말 성실하고 정말 착하고 남 도와주려고 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는 너무 대화가 잘 통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앞으로 나쁜 일 저지를 일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또 가까이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가 어쨌든 미래가 밝고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랑 저희가 어울리고 놀아야 되듯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에 돈을 많이 벌게요. 과거에 어떻게 했냐는 상관없어요. PBR이라는 게 과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과거의 고간을 얼마만큼 채워놨든 앞으로 돈을 잘 벌지 안 벌지를 봤을 때 돈을 못 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투자할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보면 PBR이 0.2배, 0.3배 이런 기업들도 많아요. 왜냐면 미래에 돈을 잘 벌 것 같지 않으니까. 왕년에 잘 나갔지만 앞으로는 창창하지 않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널려 있는데, 그런데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증익, 이익이 늘어날 기업에 포커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예를 들기 위해서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코스피 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2010년 정도부터 2017년 정도까지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가 코스피 지수 한 2000 정도였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코스피의 이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출액은 한 1000조 원 내외였고요. 1100조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영업이익도 60조에서 70조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당기순이익도 보면 48조 원에서 한 50조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근데 2017년 주가가 확 뛰는 걸 봤을 때 2017년 전체 코스피 매출액도 조금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무려 100조 원 가까이, 90
58조 9천억 원까지 올라왔고 단기 수익률도 85조 5천억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000선에서 맴돌던 것들이 2600선까지 올라가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주가가 다시 내려온 거는 반도체 쪽이 꺾이면서 코스피 전체 이익이 꺾여서 주가가 내려온 겁니다. 2600에서 쭉 조정을 받으면서 2000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죠, 이미.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슈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동성 때문에 올라갔었지만 비정상적으로 유동성이 멀리면서 주가가 올랐던 게 역시나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는 반도체가 꺾이면서 코스피 전체 이익이 꺾일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꺾이게 된 거고, 저희가 주목해야 된 거는 옛날에 돈을 60조, 영업이익 60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단기 수익도 50조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다. 돈을 번다는 거는 곳간에 쌀이 찬다는 거거든요. 곳간에 계속 쌀이 차오르면서 PBR은 낮아졌겠죠. PBR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었겠지만 코스피 차트는 반등을 하지 않고 상승을 하지 않고 계속 박스권에 머물렀던 거는 앞으로 이익이 증익돼야 반응이 온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잘했는가는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얼마나 벌 거냐에 모든 사람들이 포커스를 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 할 것 없이 거기에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익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2003년부터 2009년 정도까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쩔 수 없이 박스권이에요. 올라갈 듯 하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듯 하다가 내려갔다가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2년부터 2009년 사이에 삼성전자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한 거는 이익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업이익이 7조 원에서 한 4조 원, 12조 잠깐 벌었을 때도 있었는데 이내 돌아와서 이제 4조 원, 5조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그래서 2009년까지에는 영업이익이 한 6조 원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고요. 갑자기 그 이후로 반도체가 확 좋아졌죠. 왜냐하면 휴대폰 쪽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이익이 매우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트를 한번 다시 보시면 2009년 이후로 삼성전자 주가가 쭉 오르기 시작해요. 특히 2012년 이후로는 이익이 확 좋아지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두 번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11년도, 12년도부터 또 2016년도까지는 차트가 보시면 주가가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 있어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삼성전자 이익 쪽으로 와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익이 또 제자리에 머물러 있죠. 2012년에 29조 원 정도 벌었는데 2016년에도 29조 원 정도 벌면서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이 멈춰 있으니까 주가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고, 16년 이후로 삼성전자 주가가 또 확 튀어오르기 시작해요. 파란 박스를 보시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또 확 튀어 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주가가 확 뛰어오르고, 그 다음 다시 파란 박스 보시면 주가가 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유동성으로 올랐던 걸 제외하고는 다시 박스권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이익을 볼 때 또 2018년 이후로 이익이 감익되면서 58조 8천억 원 정도 벌다가 감익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1년도에 이익이 확 튀기는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21년도에 주가는 잠깐 좋았었죠. 그 이후로 다시 반도체가 안 좋아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삼성전자만 봐도 그렇고 코스피 전체로 봐도 그렇고 개별 주식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2001년, 2002년부터 중국 붐을 타고 오면서 주가가 확 올랐고 이익도 확 올랐던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포스코는 그 이후로 계속 내리막이었죠. 왜냐하면 경쟁이 강화되면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익이 빠지고, 그래서 주가도 빠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PBR의 함수가 아니라, PBR이 낮아질수록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산업과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오른다. 저희는
그런데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이익이다 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하게 크게였습니다.